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상시험 스타기관 ADM 코리아와 캐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엮여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모비스, 코아스템, 캐몬 전략을 그리고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상장사 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HTS 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2018년 9월에 블록체인 기반 P2P 광고 플랫폼을 인수했다라는 내용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내용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핵융합 발전소 정밀 제어 시스템 장비 개발 공급 요걸로 해서 중입자 가속기 테마에 포함됐었고요. 그리고 가속기 정밀 제어 시스템 및 장비 개발 공급도 중입자 가속기 쪽이고, 머닝머신이나 블록체인 요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신약 개발, 의약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정보통신 관련 애프터 사업, 무역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계열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이러한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회사 자체가 상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IPO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상태였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정상적인 상장 방법으로 상장한 기업이 아니라 모비스는 우회 상장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나금융 8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스펙주를 흡수하면서 코스닥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국가핵융합소에서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쪽으로 갈 길이 정해져 있느냐, 최근 뉴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리고 지분 변동 내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는데 이 지분 변동 내역에 있는 변동주주 이희재 씨의 임원 퇴진은 모비스가 갖고 있는 연구소장님이 이희재 씨인데 이분이 거의 19년 가까이 재직을 하시고서 18년 이상 재직을 하시고 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등기 임원이었죠. 이사 직급이었고요. 근데 올해 사퇴를 하게 됐다. 여기 나와 있죠.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심재용 전무가 새로 등기 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최대 주주인 김지현 씨가 보이시죠? 대표이사 김지현 씨의 임기 만료일이 내년 3월 6일입니다. 지금까지 재직했던 기간을 따져봤을 때 1대 주주 김지현 씨나 아니면 2대 주주 김영기 씨 모두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또 모르는 거죠. 어떤 기업에 바람이 불게 되면서 새로운 최대 주주가 등장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 함께 새로운 모멘텀이 터질런지요. 그런 부분은 염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보여드린 이 CRO 회사 임상시험 스탁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DM 코리아인데 이 ADM 코리아가 올해 모비스 계열사로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모회사는 모비스고 계열사로는 블록베이스랑 ADM 코리아 그리고 ADM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는데 셋 다 비상장사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뉴스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거라고 하면은 요거 ADM 코리아가 태국 CRO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
CRO라고 하면은 인상시험을 대신 진행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은 뉴스는 어디 갔나? 요건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국제적인 바람을 타고서 인상시험 대행 사업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할 예정이라는 거죠. 해당 뉴스에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네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캐몬을 비롯해서 이 다음에 따라오는 노터스, 똑같이 비임상 CRO를 담당하는 주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얘가 노터스라는 종목이 이제 코스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아서 곧 공모청약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얘가 잘 통과되고 나서 줄줄이 소세지 마냥 모비스의 이 ADM 코리아도 IPO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모비스는 기술력만 인정받고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우회 상장을 통해 상장했지만 그래도 연평균 계속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CRO 기업들 ADM 코리아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요. 모비스가 올해 상반기에 이 ADM 코리아를 인수를 한 건데 전략적으로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상장을 준비한 것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렇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올 이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비스의 모멘텀은 여기까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뉴스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뉴스보다는 조금 더 과거의 뉴스인데 모비스의 자회사 ADM 코리아가 이제 IPO 2020년 IPO를 위해서 컴퍼니 K와 기업은행으로부터 60억을 조달받았다라는 거. 현재 10월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터스라는 기업이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노터스가 상장 심사를 받을지 몰랐으니까 최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스 내용에 보시면은 CRO 기업 최초 IPO 첫 IPO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노터스라는 기업이 첫 IPO가 될 것 같고 2020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이 잡힌 걸로 보는데 노터스만 무사히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ADM 코리아도 무난하게 심사 통과되고 상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비스의 모멘텀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시세라고 하면은 요 시세, 요 세 번이 주요한데 네모로 표시해드리는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요거는 모비스가 인정받은 기술, 중입자 가속기 기술로 해서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 점점 더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모멘텀, 중입자 가속기 모멘텀으로는 반등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자회사의 상장이 되겠다. 보유자분들은 몇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느냐. 최근에 2,000원에서 2,400원 사이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3,000원 전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높은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건데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자회사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장이 먼저 자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2,000원까지 가겠죠. 이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적인 추가 매수라고 하면은 단가 조절을 위한 물타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는 건데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잘 들고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텼다가 반등이 나올 때 털어야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로 이전 박스권 구간인 2,500원 여기가 난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 전 박스권인 여기 2,600원에서 3,400원 사이. 여기까지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4,000원 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인데 확신이 안 서요. 계열사가 상장한다라고 해서 지주사, 이제 모회사가 주목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딱히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종목도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2,400원에서 2,800원이죠. 여기서 박스권 고가를 터치할 때 2,800원 위쪽으로 돌파 흐름이 나올 때 이때 비중 축소나 청산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너무 높다, 내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 가격에 매도를 해도 내 손실폭은 크게 달라질 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진행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손실 금액을 만회하셔야 돼요. 솔직히 진짜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 따져봤을 때 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뭐 HLB나 헬릭스미스 같은 기업에 그 정도의 이슈몰이, 관심사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이런 거는 힘들 거고, 그냥 나오는 수준에서 모비스라는 종목이 보여주는 그 시세에 맞춰서 그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납득이 안 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모비스가 4,000원에서 5,000원까지 갈 동안 이 가격대에 진입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비스가 3년에 걸쳐서 4,000원에서 5,000원까지 회복해 주는데 그 동안 다른 종목이 3,400%씩 간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모비스 같은 종목은 못 가고 새로운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전략적으로 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게 불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모비스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정에서 중입자 가속기 관련 이슈, 현성바이탈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같이 이끌어주면은 모비스 같은 종목도 현성바이탈이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 따라 움직이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답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을 만한, 손실을 수익권까지 돌려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 그런 시기이고 기회가 열려있는 타이밍이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시세가 빨리 나와주면 빨리 나와줄수록 모비스 보유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겠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 현금화를 통해서 새 종목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손실을 만회하는 쪽으로, 그리고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단기 시세가 출현될 때 그때마다 과감하게 청산 해주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취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제 설명 역시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다음에 모비스의 손실을 만회해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톡방으로 놀러 오셔서 구경 오셔서 참고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비스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으로 캐몬 그리고 코아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